자, 월세 3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접쓰기 파트를 좀 공략을 해볼 참인데 36, 37, 38, 39 요 네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어떻게 좀 간접쓰기 파트를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까?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대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tolerate 뭐야? 참다. 끝. 두 번째. captivity인데 스펠링 잘 보세요. captivity야. cavity라고 하면 충치고요. captivity라고 하면 감금. 가둬두는 것을 갖다가 captiv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캡처한다라고 할 때 딱 포착하는 것을 캡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느낌의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문제 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가 묶어주시면 되고 to be candidate 뭐가 되기 위해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domestication 하면은요 길들이는 거야. 양육에 대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왜 그런지 봤더니 동물이구나. 동물이 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키워지는 거에 대한 뭐가 되기 위해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가 되겠죠. 동물들은 뭐 했어야 되냐면요. 참았었어야 돼요. being crowded 붐벼지는 거니까 뒤에 together가 있으니까 함께 있는 것을 참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어디서? 작은 공간에서 패니킹 하는 거 없이 무슨 말입니까? 패닉이 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다 이 좁은 공간에서 붙어 있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자, had to tolerate, had to be willing. 뭐 했어야만 했냐면요. 번식했어야만 했어요. 어떤 상태에서요? in captivity, 감금된 상태에서도요.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갈게요. 차분차분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데 36번, 37번이 그닥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38, 39도 좀 어려웠죠. 38은 풀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37번과 39번이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늘 내가 그러잖아요.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늘 말하는 게 쉬운 방향으로 좀 가보자. 라는 얘기를 한 200번을 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쉬운 방향으로 가려면 지시어나 아니면 대명사, 연결사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 번에 빡빡빡빡 안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워지는 보기가 있으면 주의 지워지는 단락의 단서. 쌤, 지워지는 단락이 뭡니까? 제시문과 붙지 않는 단락의 단서는 이코르 다른 단락과의 연결 단서이다. 그게 처음에 제시문과 붙지 않은 단락에 단서가 있을 거 아니야. they야. A번에 they가 있어. they가 제시문에 붙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they는 아닐 거 아니야. A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그 they가 B나 C와는 붙을 수 있는 단서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인식을 좀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거기서 플러스 소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소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연결시킨다는 것은요. 해석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를 찾아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요 컨셉이 다예요. 순서 배열은.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요걸 통해서 최대한 쉬운 방향으로 지울 거 지우고 확실한 건 연결해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재를 연결시켜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길들이는 거에 대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동물들은 좁은 공간에서 이게 붐벼서 같이 있는 것을 참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금된 상태 속에서 reproduce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A번 갈게요. 그러한 특성.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지시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한 특성들이 뭐야? 앞에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지 않을까?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산,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특성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케이. 그런 것들은 특히나 유용해요. 뭐 할 때? 동물들이 이주할 때 어디로? 새로운 지역으로 발생한 것처럼 종종 아이스 에이지 동안이나 후에 X야 세모야? 조금 더 가볼까요? 인간들은 took advantage of 하면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동들, 잠깐만요. 이러한 행동들은 뭐예요? 이러한 행동들.
아니 이런 특성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행동이라는 게 어디 있죠? 여기 있나? 아니죠. 제시문에 있나? 이상하지. 그러니까 such qualities까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내려와서 these behaviors를 보니까 뭐야? 제시문에도 좀 없고 여기도 행동이라고 볼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상하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의 과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지금 지워지겠지만 얘랑 얘를 받는 게 B나 C에는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B번 가볼까요? 오직 몇몇의 동물들만이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아마도 얘랑 똑같은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이렇게 뭐 같이 이게 모여 있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괜찮다고요. 계속 가볼게요. 그들의 도메스티케이션.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봐봐.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띠리리리링. 요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A번은 뭐 이렇게 틀릴 만한 이유는 없다 정도였지만 얘를 딱 보는 순간 소재가 연결되는 느낌인데까지가 같이 드시면 좋죠. 됐습니까? 1번에 대한 속성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우리가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재까지 괜찮아 보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런 그들의 domestication이라는 게요, 종종 뮤테이션을 포함합니다. 이게 니어틴이라고 불린대요. 혹은 retaining useful physiology and behavior into adulthood. 뭐 그렇대요. X야 세모야?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안 되겠죠. 얘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은 동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는 뭐야? 동물을 가진다? 그럼 뭐 사람이나 뭐 집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이러한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 얘는 누구예요? 제시문의 대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보세요. 라라랑. 제시문에서 복수명사라 함은 동물들을 가리키는 캔디디스밖에 없습니다. 애니멀스라. 그러니까 동물들을 가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야. 끝났어요. 그러면 B가 세모였던 것이 동그라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 될 것이고, 쉬운 게 뭐야 여기서? 얘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방향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지워지는 단락의 단서, 그러니까 지워지는 단락의 단서는 다른 단락과 얘가 지금 제시문과 붙지 않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 아니야. 과의 연결 단서라고요. 그럼 대의가 A 보세요. 있나 없나? humans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humans는 대의를 받을 수 있겠다, 그치?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B 보세요. Young mammals are full of curiosity. mammals는 포유류고요. 그 다음에 animals of their own species. 가보니까 얘를 받을 만한 건 없죠. 나머지 동물이니까, 복수명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는 올 수 없고, 여기 있는 humans가 얘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봐요. 끝났습니다. 오, 소재가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B임을 확신했고요. 물론 A와 C가 지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퍼트려놨던 그런 단서들을 갖다가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고요. 일단 B까지 갔죠. B 다음에 A 아니야. 그러면 어린 매물들을, 포유류들은요, 호기심 많대요. 그 다음에 unafraid of,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에 있는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배우고 싶어해요. 새로운 기술들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러한 특성들, 뭔가 호기심 많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들. 아, 그럼 여기에 있는 퀄리티는 요걸 받는 거였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유용합니다. 뭐 할 때? 동물들이 이주할 때 새로운 지역으로. 인간들은 그들의 행동들,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갖다가 이용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어린 친구들을 갖다가 포획함으로써요. 그래서 이러하게 했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리. 문제를 지금은 다 연습이니까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메커니즘을 갖다 써가지고 문제를 맞추느냐, 이게 살짝 운으로 맞추냐, 아니면 그냥 진짜 알고 맞추냐,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써서 맞추냐. 물론 실전에 가시면 완벽하게 100% 뭔가의 메커니즘이 딱 들어맞아서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연습을 하고 가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배양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더 가볼까?
37번 incorporate 통합시키답니다. 그래서 A를 B에 통합하고요. 통합시키고 아니면 지금의 느낌은요. 이 문장의 느낌은 투입하다의 느낌이에요. 투입시키다 정도로 좀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That's because가 나오면 그냥 왜냐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관행은 들어 올리기 때문이에요. pH라는 게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산성 염기성 그거야. pH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주로 어디에서? upper layers 그 위층 위에 있는 층들의 pH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층들 안에 라임이라는 게 석회예요. 석회가 투입되어지죠.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incorporate를 쓰고 아까 했던 게 A into B면 그러니까 A를 B에다가 투입시키는 거예요. 동사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incorporation이 되고요. 똑같이 이 A into B의 구조를 쓰고 싶으면 요 A와 요 단어 사이에 of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A를 B에 투입시키는 것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 그렇죠. 석회 물질을 위층에다가 이렇게 파밍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파밍이라는 게 농업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한국어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튼 파밍 해가지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것을 관리해가지고 요 라임 물질을 석회 물질을 갖다가 위층에다가 투입시키는 것까지가 주어다. 됐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야기시킵니다. 상대적으로 균일한 pH의 리딩스가 있는 것이니까 수치예요. 뭐 내에서? 그 경작된 토양의 그 상부 층 내에서 이제 좀 균일한 pH 농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풀어보자고요. 봐봐봐. different layers 다양한 층인데요. 똑같은 토양에 다양한 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여주는데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뭐에서? pH에서. 그러니까 어느 층은 염기성, 어느 층은 산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7보다 작은 pH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부르고요. 7 이상이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알칼리성,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칼리성. 많은 예시에서 높은 층에 있는 pH가 더 낮대요. 깊게 있는 층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나눠보면은 여기가 어퍼고 여기가 로어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어퍼에 있는 데가 pH가 어때요? 낮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성이에요. 애시드. 로어가 어디야? 얘가 더 높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알칼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생물 시간이야? 뭐야 이거? 이렇대요. A 가겠습니다. intensify는 강화시키는 거죠. This vertical pH trend. 이러한 pH 트렌드인데 vertical이니까 수직적이야. 근데 this가 있어요. 이러한 수직적인 pH 트렌드야. 잠깐만요. 이거를 갖다가 수직으로 봤을 때 밑에 층은 뭐가? 알칼리가 있고 위에 층은 산성이 있다는 게 수직적인 트렌드 아닙니까? 나쁘지 않죠. 많은 자연적인 알칼라이징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가장 활동적입니다. 어디에서? 더 밑에 있는 소일 레이어에서. X야 세모야? 지우기 어려워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버티컬 pH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요. 에디사이징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에디사이징 여기는 알칼라이징 프로세스 여기는 에디사이징 산성화 과정이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표면 근처 여기가 되겠죠. 예시가 포함하는데 산성을 투입한대요. 뭐로부터? 레인폴 비와서 산성이 투입되는 것을 포함하고요. 니트로젠이 질소 아니야? 질소의 산화인데 이게 비료로서 뿌려지는 질소의 산화를 포함하고요. 뭐 그렇대요. X야 세모야. 산성화 과정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은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지워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아니다 이런 느낌 잘 안 들죠. 그러니까 지우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세모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산성과 알칼리성 얘기를 하는 건 비슷한 거니까 C번. 왜냐하면 이러한 관행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러한 관행이 있었어요. 이러한 관행, 실행, practice. 위에 볼까요? 위에는 그냥 정의예요. 이를테면 다양한 층이 있는데 층마다 농도가 달라.
upper side는 이제 산성, deeper side는 염기성, 알칼리성 그런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얘는 지워지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관행이 어디 나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왜냐면 A와 B를 갖다가 고르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 근데 A는 아닌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연습이니까 하지 마시고 얘 관행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실행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뉘앙스의 소재가 붙으면 얘랑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쉬워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봐봐. 지금까지 온 그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시문이 있고 A와 B와 C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C가 아님은 확인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봐봐.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게 지금 헷갈려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지워지니까 여기 확실한 단서가 A나 B의 친구일 거 아니야. 얘를 이용해서 먼저 A랑 붙는지 B랑 붙는지를 확인하자는 취지예요. 그게 쉬운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A를 고를까 B를 고를까를 고민하는 게 가장 어려운 방향이고요. 되십니까? 자, A의 마지막을 보세요. 근데 인간이 어플리케이션 뭐야,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그 앱 같은 거잖아, 그치? 그거 말고. 적용하고 신청하고 뭔가를 도포한다. 이것도 강의에 다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인간이 뿌리는 겁니다. 석회물질을 뿌리는 것이 더욱더 분명한 예외들 중에 하나예요. 이미 뭐에 대한 예외냐면 이미 그 묘사된 트렌드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라이밍 매테리얼을 뿌리는 게 관행일 수 있겠죠. 행위니까.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그 과정이 천천히 워크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뭐를 따라서? 프로필을 따라서. 그렇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관행인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그래서 확신이 안 되시면 A랑 C랑 붙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이 안 되시면 전부 다 읽어보긴 하셔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얘를 보고서 A 뒤에 practice가 있는지 B 뒤에 practice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읽어놓고서 당연히 A가 관행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가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더 읽어보시긴 해야 돼. 됐습니까? 선생님은 항상 연습할 때 최악의 경우를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일단 확실한 C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관행은 높여요. pH를 주로 레이어, 어퍼 레이어예요. 거기 라임이 투입이 되죠. 요 석회물질을 위에다가 투입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니폼한 pH 수치를 만듭니다. 요 토양의 위층에. 됐어요. 잠깐만 여기는 무슨 말이야? 좀 고르게 이렇게 pH 수치를 맞춘다는 얘기 같고요. A번 보시면 이러한 버티컬 pH 트렌드를 강화하면서 자연스러운 알칼리 과정이 로어에서 가장 액티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석회물질을 그렇게 하면 석회물질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럼 소재가 붙는구나. 석회물질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A씨가 맞네요. A씨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예외라고 합니다. 밑에 볼게요. 이 산성화 과정. 이것이 처음에는 near the soil surface 그 표면층에서 발생을 하고요. 예시가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가 천천히 그들의 길을 따라서 아래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버티컬 트렌드가 붙네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럼 B가 앞으로 와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B, A, C를 잡아주면 되겠다. 선생님이 최대한 해석을 좀 배제하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준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갈까? 문제를 내가 풀어서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도구를 꺼내가지고 문제를 풀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 돼 있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몰라요. 산염기 반응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막혔을 때 어떤 도구를 꺼내야 내가 좀 좋은 방향으로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라.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38번 가겠습니다. unequaled,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등하다 이 뜻이 되고요.
as인 전면구는 이 전면구 A라고 할게요. A에서처럼. 그러니까 원래 as 뒤에 불완전한 형태. 형용사, as형, as 부사, as 전면구, as 뭐 동사, pp 이렇게 나오면 뭐뭐에서처럼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알겠죠? 처럼 듯이. 가볼게요. extraordinary efficiency 하니까 매우 특출난 효율성. 그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남들과 공유한대요. 뭘 사용해서?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해서 뭐 이를테면 to get to the market, 마켓에 가려면 turn right 하세요. on the small street behind the church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식을 남들과 이렇게 공유하려는 엄청난 효율성 요것이 월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 뭐냐면 얘가 주어고 수식어를 거쳐서 동사까지 올 수 있냐는 걸 보는 거고요. In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에서 엄청난 능력이라고, 엄청난 효율성이 월등하다라고 합니다. 짱이래요. 뭐에서처럼, 컴퓨터 세계에서처럼요. 됐습니까? 컴퓨터 세계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남들과 이렇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효율성 쩐다는 거죠. 됐습니까? 가볼게. 38번은 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문에 대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보다는요? 제시문보다는요. 단 뭐는 주의하시냐면 제시문에 뭐가 있을 때, 연결사 있을 때. 그러니까 특히 역접이라든지 아니면 instead you, rather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주의를 좀 하시고요. 됐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 by contrast가 있으니까 제시문이 들어가는 자리, 즉 정답이 되는 자리 앞뒤에는 반전, 소재의 반전이든 아니면 흐름의 반전이든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문 속에 있는 단절을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지문 속에 있는 단절을 느끼고자 하는 게 거의 이 지문의 한 80% 이상입니다. 쌤 근데 저는 단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 다음 단계에서 제시문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를 지문 속에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패턴이 맞아요. 그때부터는요. 근데 막 끼워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두 개 간에 아까 말씀드린 소재의 연결성과 단서를 보시면 좋습니다. 잘 봐봐.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단서를 먼저 보고 가는 게 편해요. this가 있으면, such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얘는 여기는 지금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this, it 이런 걸 보고서 얘를 찾겠다 지문에서 이러면 개망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보다는 지문에 집중을 하는 게 올바른 시퀀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소재를 보고 단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지금 있는 by contrast, but this 이런 것들을 그 나중에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문제는 좀 스포를 하자면 사실상 요 단절 내에서 끝나는 문제들이긴 해요. 근데 평가원 기출을 다 뒤져봐도요, 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나를 믿고 연습을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진짜 이 40분 뭐 50분 되는 강의 하나에 정말 꿀팁들이라든지 내가 진짜 무심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동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속는셈 치고라도 내가 네 말 한번 믿어볼게 라고 했을 때 절대 손해볼 일은 절대 never ever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하라는 대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저는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50일이라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뀔 수 있다. 알겠죠? 자, 반대로 우리의 뇌에는요,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인데 이게 우리의 인식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누구한테? 남들한테. 그렇구나. 어차피 여기를 읽어봤자 나중에 까먹어요. 근데 머릿속에 by contrast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나갈 때 특히나 반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Here we go. 우리의 종은 유일한 종이야.
자발적으로 공유한대 정보를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인간들로부터 배우는데 언어를 통해서 그렇대요. 이러한 능력 뭐가 되겠습니까? 남들로부터 배우는 능력이겠죠. learn하는 거. 언어를 통해서.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remains beyond 뭔가를 넘어서 있다는 거죠. 현재의 뉴럴 네트워크가 닿는 그 도달 범위를 넘어서 있대요.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일단 가볼게요. 이러한 모델은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범위를 넘어서 초월한 느낌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니다. 지식이라는 게 encrypted하고요. 희석된대요. 뭐 synaptic weight의 수백만 개의 가치 속에서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이러한 숨겨진 내재적인 형태에서 이게 숨겨져 있고 내재적인 건가? 연결됩니까?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아무튼 추출될 수 없고요. 선택적으로 공유된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남들과. 그래요. Conscious knowledge, 의식적인 지식이 온다는 겁니다. Verbal replicability, 그러니까 언어적인 보고 가능성, 언어로 말할 수 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을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충분히 분명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때마다 정신적인 공식이 resonate가 확장돼요. 생각의 사고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이상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희석된다 이런 말이 돼요. knowledge가. 희미해진다. 내적인 형태이다. 추출될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추출될 수 없어. 언어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해요? 충분히 분명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때마다 resonate, 커진대. 공명한다고 하죠. 언어의 형태로요. 그 다음에 단어를 쓴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반대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질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이어지는 문장의 연결성은 같다라고 보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보시면 하지만 우리의 뇌 속에서는요.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가 명확하게 스테이트됩니다. 남들한테 이게 나온 상태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답은 4번. 안녕. 무슨 내용이에요? 몰라요. 니네들이 알아보시고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옵티멀이 최적이니까 최적합 뭐라고 하지 이거를? 한글이 더 어렵네. 뜻을 이건 정확하게 내가 외우질 않는 게 적합도라 적합도. 뭔가 더 좋은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최적성. 뭔지 알겠죠? 최적성. devote A to B. A를 B에다가 헌신하다. A를 B에 헌신하다. 옵티멀이라는 것은 최적화되는 뜻이야. 그럼 최적성? 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The basic idea.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이 최적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that 이하가 되겠습니다. 쭉 묶어볼게요. 어디까지냐면 끝까지 묶어볼게요. After some point, 몇몇 어떤 지점이 지난 다음에 뭐가 현명한 것이 아니냐면 투부정사 이하한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네요. devote. 헌신하는 건데요. 추가적인 생산 자원, 그러니까 투입하는 거네. 추가적인 생산 자원을 어디다가 투입하는 겁니까? 이게 물의 퀄리티, 수질에다가 이게 투입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비용, 계속해서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비용이 더 크니까 뭐보다 이득보다 더 크니까 투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되십니까? 넘어갈게. 읽어보겠습니다. This can be difficult. 선생님, difficult가 this가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방식이라고요. this는 워낙 포괄적이기도 하고 묻는 게 저거를 보고서 단서를 먼저 보고서 맨 끝에서 사용해야 될 단서를 보고서 얘를 필두로 문제를 풀겠다. 망하는 거에 지름길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체크를 해주셔도 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돈의 가치를 무언가에다가 이제 할당, 어사인하는 거예요. 뭐 같은 거냐면 오락, 미적인 가치,
깨끗한 물에 오락적이거나 미적인 가치와 같은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차피 제시문은 지문을 읽는 순간 까먹습니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디스는 체크해도 괜찮긴 합니다만 지금 써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가겠습니다. 어떻게 커뮤니티나 소사이어티가요 결정할까요? 얼마나 많은 생산 자원을 투입할지, 수질에 아니면 다른 에너지나 환경적인 문제가 뭔가 이렇게 자원을 이런 데다가 투입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까요? 경제적 개념인데요. 이 마지널리즘에 대한 경제적 개념, 이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최적화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자원의 분배를. 괜찮죠? 이것은 어떤 지점 다음에 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추가적인 자원을 수질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비용이 더 드니까. 괜찮네? 뭐 한 다음에 어떤 지점이 지난 다음에는 좋대요. 투입하는 게 부족한 생산 자원을 다른 가치 있는 목적에. 괜찮죠?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가 해, 이거니까. 요런 분석, 이 분석이 한계점 분석이죠. 그러니까 포함한 데요. 신중한 생각.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결책이 뭐였어? 얘였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을 하면 요게 포함이 되는 거다. 신중한 이제 생각. 돈의 어떤 측정에 대한, 돈의 추정치에 대한 비용과 이득의 그 정책 옵션,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책들을 봤을 때 비용이 얼마이고 이득이 얼마일지에 대한 그런 금전적인 측정치에 대한 주의 깊은 생각을 요구한다. 그거죠. 포함한다.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한테는요, 이러한 가치는 다를 것이에요. 잠깐만요. 이상하지. 얘는 뭐야? 이러한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뒤에 볼까?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분석이 줍니다. 정책 결정자한테 베스트 2를 준대요. 어려운 게 나왔지? 그러니까 지문을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꼼꼼히 읽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보이는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들이 다를 것이래요. 왜? 위에 볼까요? 얍! 올라가.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돈의 가치, 금전적인 가치들을 이런 데에 분배시키는 게 어렵죠.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가치들, 돈의 가치라는 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어려움들,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지나갈 때 내가 단절을 좀 느끼겠다라고 지나가시는 게 이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되겠고, 설령 단절이 지문에 없다 손 치더라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씩 보시면 5개가 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맞지, 여기는 단절 없어, 확실해.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단절은 없지만 보기를, 선택지를 개수를 줄인 상태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든 말든 찾으면 좋겠지만 못 찾더라도 얘를 가는데 되게 수월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고, 거진 70% 이상이 사실 여기서 걸리더라. 지금도 마찬가지더라. 꼼꼼히 읽으시기만 하면 내용 자체가 아주 쉽진 않지만 이걸 보고서 또 뒤에도 얘가 좀 이상해. 왜 어려움 나오지?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나오거든요. 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맞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때 고3들한테 힘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요, 선생님이 속으로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근데 뭐 어쩌라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내가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아파요. 근데 그렇잖아요. 나는 힘든 게 맞아. 그러니까 나 힘드니까 충분히 위로받아야 되고 충분히 쉬어야 되고 충분히 뭐 해야 돼. 라는 나약한 생각은 본인 스스로를 좀먹는 생각입니다. 갉아먹는 생각이에요. 이겨내셔야 되고 바꿀 수 있는 건 본인의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좀 강인한 마인드를 가지고 50일이든 30일이든 일주일이든 뭔가라도 내가 더 발전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